피리릭, 안녕하세요. 우주청소의 파람입니다. 혹시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해 국민대학교에서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로 편입한 23살 장수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수현 씨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역으로 제가 대학을 왔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네. 제 온전히 스스로에게 좀 투자를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도전에? 네. 그래서 저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좀 한계를 깨보고 싶었던 게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클라스라는 동아리도 편입을 생각하게 된 그 계기를 만드는 것 중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편입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런 생각을 편입을 생각을 하시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일단 처음으로는 자금을 제가 실제로 먼저 벌어보고 싶어서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는데요. 네. 뭐 예를 들자면 농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뭐 네. 통역이라든가 아니면은 편의점 알바라든가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얼핏 생각을 해봤을 때 편입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사실 편입은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2학년 2학기까지. 그죠? 예, 그 기간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어차피 남은 기간이 한 1년 남짓이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은 돈 모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더 편입을 성공시킬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결심할 때가 2학년 들어갈 때였고요. 네. 그래서 병행을 할지 아니면 휴학을 할지를 먼저 고민을 했었는데 돈도 돈이지만 저 스스로 부모님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고 인생에서의 경험을 좀 혼자 해보고 싶어서 이제 2학년 2학기까지는 알바를 하면서 좀 돈을 모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연애 때부터 느낀 거지만 굉장히 나이는 어리시지만 굉장히 생각은 성숙하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네. 그 돈을 모으는 목적은 그러면은 뭐 그 편입학원을 다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컨설팅 비용 뭐 그런 건가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네. 주된 것들은 주로 학원 비용이나 아니면 스터디 카페, 제가 공부하는 공간에 네. 들어가는 돈이라든가 또 컨설팅에도 들어갈 수 있는 돈이고요. 그렇게 해서 총 3가지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위해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알바를 아까 몇 가지 얘기하셨는데 어떤 알바를 주로 많이 하셨었나요? 했던 알바가 이제 농장 아르바이트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농장이요? 네. 네. 그 다음에 통역 알바를 했었고요. 아, 통역. 네. 네. 영어 통역인가요? 네, 영어 통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점 알바도 했습니다. 사실 편의점 알바나 이런 통역 알바 같은 경우는 제가 주변에도 사례가 있고 해서 들어는 봤는데 네. 농장 알바는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농장 알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농장 아르바이트는 저희 아버지께서 축산 관련해서 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 스마트팜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유경, 돼지나 소 같은 그런 가축들을 축사를 이제 무인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회사에 기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제 직접 현장에 방문을 해서 기계를 설치하는 걸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 회사 알바를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뭐 돼지나 이런 그런 동물들한테 뭐 밥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 그건 아니죠. 네,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기계를 그냥 설치하는 거죠. 아, 거의 기계를? 네, 어떤 네. 기계를 설치해요? 예를 들면 뭐 무인으로 사료가 급여될 수 있도록 사료 급이기도 설치를 하고요. 농장의 온도나 습도 같은 것들을 체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계들도 설치를 하고 칩을 인식할 수 있는 RFID 장치도 설치를 하고 다양한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은 교육을 좀 받아야. 교육은 따로 필요 없고 좀 물리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몸 이제 쓰는 실제로 공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대학생들은 하기가 조금 어려운 알바. 아무래도 공고가 따로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별한 계기가 아닌 이상 좀 어렵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3가지 알바를 해서 얼마 동안 하신 건가요? 농장 알바 같은 경우에는 한 4개월 정도 했고요. 4개월. 네, 그리고 통역 알바를 한 6개월 정도 했고요. 3개월 정도 했고요. 4개월, 3개월. 네. 그리고 편의점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알바를 해가지고 대략 그냥 6개월 잡아서 네. 6개월 동안 이제 하셨는데 네네. 얼마 정도를 모으셨나요? 한 제 생각에 500만 원 정도를 모았던 것 같아요. 500만 원이요? 네. 근데 이제 농장 알바하고 통역 알바하고 편의점 알바를 3개를 했는데 500만 원 6개월을 했는데 500만 원을 모은 거면은 사실 그렇게 많이 못 모으신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일단은 당시에도 연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이 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교통비나 식비나 술값이나 뭐 이런 다양한 비용들을 제 스스로 다 충족을 했고 용돈을 전혀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그런 비용들 때문에 500만 원 정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돈을 그 3가지 알바를 해서 돈을 버셔가지고 생활비도 다 네. 하고 그다음에 네. 연애도 이제 비용을 충당하면서 네. 이제 결국엔 이제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이제 600만 원, 네,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이제 네. 모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6개월 해서 이제 500만 원 정도 모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500만 원이면은 편입 준비하고 이제 혼자 힘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500만 원이면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혹시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편입학원, 예를 들면 인강이나 현장 강의, 그리고 교재비를 통해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500만 원이요? 네. 그 다음에 컨설팅을 사설을 받아서 그것이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카페, 스터디 카페라든가 이런 기타 비용들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총 1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이요? 네. 그럼 몇 개월에 1000만 원이 들어가신 거죠? 전체 1년 준비하는 과정에 1000만 원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6개월은 알바를 하셨잖아요. 병행으로 알바를 했죠. 그러면은 편입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알바까지 동시에 한 거는 6개월. 네. 그리고 학기 2학년 2학기까지 알바를 하면서 500만 원을 모았고 이제 그 뒤에는 휴학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500만 원을 모으셨었잖아요. 네. 근데 편입에 들어간 비용은 10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500만 원이 이제 비는데 이거는 어떻게 뭐 대출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충당을 하셨나요? 일단은 제가 혼자 힘으로 하려고 계획을 먼저 했었는데 네. 나중에는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더 집중하기 위해서 부모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철저하게 지금 갚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혼자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어찌됐든 도움을 조금 받으시긴 했지만 사실 그 돈을 갚아 나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아들이 이제 편입을 한다고 500을 이제 자기 돈으로 모았고 그리고 500만 원 정도는 좀 지원해 줄 수 있냐 하면은 흔쾌히 해주실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 돈을 또 갚아 나가신다는 생각을 하신 게 또 되게 성숙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입이든 뭐 관수, 뭐 N수, 혹은 뭐 공무원 같은 시험 준비할 때 본인이 이렇게 자금을 직접 준비하고 만들어서 해보는 경험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과정에서 오는 성취감도 더 크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또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시간이 엄청 촉박한 게 아니라면 이런 것들을 크게 연연하지 않고 도전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편입을 준비하시려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한테도 시간이 촉박하지 않다면 한번 뭐 모든 돈은 아니지만 일부의 자금 정도는 한번 일을 하면서 네. 한번 편입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추천해 주시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을 줄여서 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본인이 여유가 될 때 저처럼 2학년 2학기를 수료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편입 준비를 할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모으는 개념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바를 하시면서도 굉장히 배운 게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맞아요. 혹시 각각 크게 돼지농장 그리고 영어 통역 그리고 야간 편의점을 하셨는데 이 각각 3개에서 혹시 배운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먼저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일단 농장에 계신 분들이 나이가 대부분 많으세요. 저희 아버지보다도 훨씬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어르신들 또 어른들을 대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이제 제 전공은 신소재이기 때문에 축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요. 이런 제 전공이 아닌 분야 뭐 축산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도 공부하면서 알 수 있고요. 또 전국 각지를 좀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전국의 맛집도 많이 알게 그게 됐어요. 중요하네요. 많이 중요하죠. 그거 중요하네요.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생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좀 힘든 일이기 때문에 네네.
피땀 흘려 번 돈이죠, 한마디로. 아. 돈의 가치를 좀 알게 돼서 그죠. 돈을 좀 허투루 쓰지 않게 되었다라는 점이 기억에 남네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혹시 영어 통역에서는 영어 통역에서는 팁 같은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영어 통역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순간 판단력이 가장 그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말이라도 제가 통역하는 그런 단어 하나하나에 이 계약이 성사가 되느냐 혹은 그게 불발되느냐가 나뉘기 때문에 기업에서 영어 통역을 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막중한 책임감도 좀 있고요. 부담감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만 생활을 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현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문장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장을 얘기를 하고 그걸 들을 때 핵심과 요점을 빠르게 파악을 해서 네. 한두 단어 정도로만 요약을 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회의에서도 마치 받아쓰기를 하듯이 한글로 저는 한글이 더 편하기 한글, 때문에 네. 네, 한두 단어 정도를 메모를 해놓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메모한 뒤에 이것들을 이제 말이 안 나오더라도 자꾸 시도하고 입을 떼보고 이렇게 시도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문법은 실제 필드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회화에서는 네, 맞아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저는 고려대학교에 편입한 장수현입니다. 올해 23살이 됐습니다. 이 문장하고 네, 저는 23살이고 올해 고려대학교에 편입한 장수현입니다. 이 두 가지 문장이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건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점인데 우리나라에서의 영어 교육의 특성상 우리가 이거를 되게 거슬리게 배우거든요. 맞아요. 되게 형식적이고 딱딱하게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입을 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걸 깨야지 비로소 실력이 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꿀팁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왜냐면은 막 엄청 프리토킹이 되시는 막 그런 현지인처럼 네, 그 실력은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근데도 충분히 기업에서 영어 통역을 할 수 있고 이런 그 수현 씨가 말씀하신 팁을 여러분이 참고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어느 정도의 기본만 있으셔도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야간 편의점에서 뭐 배운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사람을 보이는 걸만 판단하지 말자라는 문장의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렇게 어떤 들리긴 의미인지 하지만 한번. 이게 야간 편의점이 저도 실제로 해보기 전까지는 뭐 남들이 보았을 때는 뭐 보잘거 없어 보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쉬운 일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쵸, 네. 근데 시간대도 야간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 맞아. 또 특히 야간이다 보니까 취객이라든가 진상 손님들도 가끔 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저 처음에 일할 때는 이건 하나하나 지지 않으려고 좀 맞서 싸우는 느낌이었는데 이 술 취한 사람에게 지지 않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손님이 누군가의 아빠하고 또 누군가의 할아버지 할머니고 이런 생각을 좀 하니까 조금 이해가 가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좀 유하게 대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떤 날에는 이제 진상 손님이었던 분이 네. 또 오셔가지고 단골 손님이 되시기도 하고요. 또 가끔 늦은 시간에 고생한다면서 뭐 음료수 같은 것도 사주시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세상이 너무 삭막한 건 아니구나 이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이상한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도 많다. 네. 네. 그래도 이 세 가지 알바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신 것 같아요. 그 6개월 안에.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알바 3개를 해서 500만 원을 모으셨고, 그리고 부모님의 조금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편입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편입 준비 과정, 그리고 네. 편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주변의 청춘을 소개합니다. 우주청소에 출연하고 싶으신 분은 하고 싶은 이야기와 사연을 적어서 인스타 DM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리릭!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독학으로 준비를 했고요. 토익에서 이제 ETS에서 나오는 기출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출 문제집과 저만의 오답 노트, 그리고 탭스 같은 경우에는 기출과